네, 안녕하세요. 영화 미혹의 연출을 맡은 이안규라고 합니다. 새로운 삶을 꿈꾸는 범죄 조직의 실세 나현정과 그리고 그녀를 향한 마음 때문에 밑바닥부터 치고 올라와서 조직의 해결사를 맡은 임상훈, 그리고 그 둘 때문에 파멸의 위기에 맞닥뜨리는 최 검사와 얽히고 설킨 느와르 장르의 영화입니다. 제가 모든 장르들을 좋아하긴 하는데 느와르 장르 영화들을 보면서 아니 이 수많은 느와르 영화의 여자 인물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나. 그 출발과 마지막이 영화 안에서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문득 그 여성들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삶을 끝냈을까라는 궁금함이 좀 생기면서, 어제 느와르 장르는 전형적인 남자 장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그런 남자 장르 안에 한 여성 캐릭터의 삶을 좀 쫓아가 보면 재밌겠다. 그런 장르 안에 여자를 가운데 놓고 이야기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. 되게 단순한 영화적인 그냥 접근이었던 것 같아요. 네. 되게 무슨 학구적이거나 영화적인 생각은 아니었고,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. 뭐 친한 이제 동생들이 형 뭐 이번 요즘 뭐 쓰고 있어요? 이랬을 때 느와르의 여자 주인공을 딱 던졌는데 그런 인물을 좀 보고 싶다. 뭐 여자들이 봐도 멋있는 여자 주인공.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여자들이 봐도 멋있는 여자 주인공이면 남자들이 봐도 멋있는 여자여야지 그 이야기가 매력적인 거 아니냐. 그 말을 들어서 약간 작은 이렇게 뭐 깨달음이라고까지는 거창하지만 느낌이 있었죠. 이게 단순하게 남자 장르 안에 여자 인물을 던졌다고 해서 흔히 뭐 남자인 척 한다거나 장르의 무게감에 짓눌린 어떤 캐릭터라기보다는 그 친구 말처럼 단순하게 여자들을 넘어서서 남자와는 다른 감성의 결이 있으니까 장르 안에서 장르의 무게감에 짓눌리지 않는 여자 주인공을 꼭 만들고,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주변의 어떤 인물들이나 남자 주인공들도 클리셰하지만 어떤 외적 조건들은 그렇지 않은 좀 참신한 밸런스를 잡아보는 거에 그런 끈을 놓치면 안 되겠다. 근데 그 말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. 여자들이 봐도 멋있지만 그런 주인공이라면 남자들이 봐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주인공이어야 하지 않을까. 예,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죠. 저는 데뷔니까 이런 인터뷰를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뭐, 1년에 어떤 다른 감독님들이 인터뷰에서 주인공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배우밖에 생각이 안 났다, 이 배우밖에 없더라, 이런 말을 들으면 제가 좀 코웃음 쳤거든요.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하고 있다고. 근데 막상 다른 작품이었으면 모르겠는데 이 작품은 어떤 현실적인 대안과 이 캐릭터를 보듬을 품을 수 있는 배우는 김혜수 선배님밖에 없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더라고요. 예, 진짜 준비하는 몇 해 동안 다른 인물은 염두에 둘 수가 없는 그런 독보적인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인연과 운명이 아닐까. 장르 안에서 성적인 역할을 단순하게 치환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롤 자체가 물리적으로 성이 바뀌어져 있는 곳에서 출발을 했으니까, 그럼 주변의 인물들, 특히 남성 캐릭터들 같은 경우는 일단 마초적이진 않았으면 좋겠다. 그리고 관객들에게 친근한 배우였으면 좋겠다. 그리고 또 멜로나 되게 로맨틱한 장르나 스위트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런 배우가 하게 되면 조금은 비뚤어진 수뇌보 같은 감정을 갖고 있는 인물군들이니까, 남성들이 이 이야기 안에서, 그러면 관객들이 조금 더 그 감정을 좀 가깝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? 뭐 이렇게 어떤 배우들을 보면 손에 닿을 것 같지 않고 너무 멀리 있는 배우들 같은데 조금 내가 이렇게 뛰면은 저 사람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고, 그런 정도의 이렇게 친근함 정도, 익숙함이 있는 배우, 그런 배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. 근데 그런 가운데 기쁘게도
두 배우께서 합류를 하시게 됐죠. 예. 근데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. 그 인물을 같이 만들어갈 때 굉장히 목적적으로 접근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느낌 있잖아요. 저 사람이 저 옷을 입어도 되게 멋있는데 왜 저 사람 저 옷을 안 입을까? 아니면은 저런 헤어스타일 하면 이쁠 텐데, 그런 굉장히 그거는 기본적인 외적인 그 조건일 수도 있고, 또 다르게 들어가면은 그 보아왔던 다른 영화나 작품을 통해서 보아왔던 모습들이 있는데, 그것이 약간 유머러스하거나 코믹하거나 또 어떤 일부의 영화에서는 조금 찌질하거나 이런 이미지로 다가왔지만, 사실 그 정서의 결은 한 사람을 되게 좋아하고 뭐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뭐 그 내 뜻이 통하지 않고 뭐 이런 감정들은 똑같거든요. 그리고 갖고 있는 이미지가 항상 사람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. 본인은 이 옷이 어색하고 내가 이런 말을 하고 게 어색하고 누군가에게 윙크하고 뭐 이런 게 어색하지만, 막상 남들이 볼 때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은 궁금함,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, 그런 게 관객들에게 친근하면서도 그런 게 소비되지 않은 연기자가 이성균 배우님이 아니실까. 어, 그 헤어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은 살짝 놀랐는데, 김혜수 배우님께서는 워낙 그 긴 세월 동안 패션 어떤 스타일의 아이콘이시잖아요. 근데 그러면서 이분이 하지 않았던 뭔가 머리를 보고 싶다, 이런 욕망에 며칠 뭐 이미지들을 찾아봤는데 정말 다양한 스타일들을 하셨더라고요. 그렇다고 뭐 삭발을 할 수는 없겠고 조심스러워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한 서너 개의 레퍼런스를 보여주셨는데, 그 안에 지금의 스타일과 같은 유일한 반삭 헤어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옳다구나 하고 이걸로 하시죠. 전 너무 좋습니다.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인물의 외적 구현에 대한 공감대는 있지 않았나. 그리고 그 수많은 레퍼런스 거의 90% 이상 혜수 선배님의 아이디어였고, 저는 베리에이션만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되게 무난했던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뭐 저는 하도 많이 봐서 모르겠지만 이렇게 낯설게 접하시는 분들은 신선하다 이렇게 느껴주시는 것 같고, 현장은 너무 재밌었고, 너무 재밌었는데 뭐 이랬던 것 같아요. 현장이라는 곳이, 저도 이제 이렇게 연출부나 이런 생활을 오래 하면서 현장의 분위기들도 많이 바뀌는데, 지금 굉장히 젊어지고 조금은 어떤 부분은 개인적인 문화도 좀 생기고 하는 것 같긴 한데, 그래도 이 집단을 이끌어가는 분위기를 만드는 건 뭐 누가 하나는 아니고 대부분 이제 어떤 헤드 스태프들의 성향이라든가 이 영화를 만든 제작사 뭐 내지는 프로덕션의 성격, 그리고 주연 배우님들, 그리고 저를 포함한 연출이라든가 뭐 실질적 진행하는 친구들의 성향이 모여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, 뭐 하나 이렇게 모나거나 서로를 누가 하나의 뭐 영향이라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조금씩 배려하면서 자신의 롤을 정확하게 해내려는 의지들이 좀 모여서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 같고, 그리고 워낙 스태프들이나 배우분들도 그렇지만 스태프들도 워낙 베테랑 스태프들이라 뭐 저만 잘하면 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저는 그냥 오케이 열심히 내려고, 그래서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. 네. 그 특별한 이 어두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고, 그리고 현정이라는 인물이 해야 될 일들이 있고, 상훈이라는 인물이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, 거기에는 사람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에는 어떤 특별한 구성과 자기만의 이유들이 있는데, 라떼트 같은 경우는 뭐 이야기 속에 드러나진 않지만 현정이 무언가를 위장해서 작업하는 공간이기도 하고, 그러면서 굉장히 여성적인 코드가 있는 공간이어야 하기도 하고, 또 하나는 이건 정말 이야기에 드러나지 않지만 뭐 저 혼자만 생각하는 거지만, 감옥살이 한 번쯤 해봤을 텐데 감옥에서 뭘 배우지 않았을까, 미용 기술이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, 그리고 또 미용실이 남자들한테 굉장히 좀 생경한 공간이거든요. 그러니까 단순한 미용실이 아니라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싼 어떤 그 럭셔리한 샵을 갔을 때는 문 열고 들어가기 어려운 이상한 위압감이, 여성들의 공간에 갖는 위압감들이 있고,
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은 굉장히 섬세한 것들이지만 좀 위험한 것들도 많고 그러면서 그런 기능들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공간이 뭘까 생각했을 때, 그리고 또 인물이 그런 조금 뭐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거나 그렇게 멋들어지게 입을 수 있는 어떤 인물상을 생각해 봤을 때는 어떤 뷰티샵이라는 위장된 공간에서 좀 큰 자기만의 공간을 갖고 있는 그런 인물이면 좋겠다. 그리고 그런 공간이 갖는 뭐 낯섦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미용실, 뷰티샵이라는 공간을 이제 생각해내게 된 거고, 사원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접근했을 때 버려진 사람, 뭐 흔히 얘기하면 잠깐 드러나지만 뭐 고아라는 설정을 갖고 있는데, 그게 아주 잠깐 드러나지만 고아라는 설정을 갖고 있을 때 어떤 동물과의 연대 같은 것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정줄 구석이 있어야 되고, 영화에서는 편집이 됐지만 짧은 컷 중에 하나가 뭐 개농장에 그 사람을 위해하러 들어가기 전에 아주 조그만 강아지를 보면서 밝은 표정으로 뭐 이렇게 쭈쭈쭈쭈 하는 장면이 있는데, 그런 것처럼 그런 동질감 어린 버려진 아이들이 많은, 유기견들이 많은 곳에 무의식적인 편안함이 있을 수 있겠다. 그리고 편안하지만 그게 영화에서 느껴지지 않지만 어떤 냄새도 나고, 그 안에서 지저분한 일도 해야 되고, 그리고 지저분한 일도 처리도 해야 되고, 하지만 혼자 좀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은 거기밖에 없고, 그런 곳에서 좀 개에서 출발했던 것 같아요. 예, 버려진 개들이 있고, 그리고 또 어떤 살인이나 그런 시신의 뭐 어떤 뒤처리 같은 것들을 물리적으로도 좀 감출 수 있는 멀리 떨어진 곳, 그런 기능적인 것들이 합쳐져서 그런 공간이 탄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저도 얘기하시고 질문지 보고 한 건데, 네, 좁은 공간인가? 막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렇게 이 액션을 좁은 데서만 해야지? 이런 생각을 했던 건 아닌데, 그 움직이는 동선 안에서 액션 디자인들을 하다 보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됐구나 라는 것도 사실 있어요. 근데 그 왜 그랬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있거든요. 영화 만들 때 의식적으로 만드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 무의식이라는 것도 이제 무신할 수 없으니까.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인물들 모두가 사실은 새로운 삶을 꿈꾸는 건데, 새로운 삶을 꿈꾼다는 건 지금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는 거고, 근데 지금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어딘가에 갇혀 있고, 갇혀 있는 곳에서 발버둥 치다 보면 답답하고 힘들고, 또 그곳을 벗어나서 보면 또 다른 위기가 기다리고 있고, 뭔가 그런 구성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느껴지게 되지 않았나. 뭐 김 회장의 차안 액션 같은 경우도 그렇고, 뭐 현정이 공무원한테 잡혀서 버스에 갇혀 있어서 버스가 뒤집어지고, 그리고 그 버스 앞을 지나가지 못하는 상황들도 그렇고, 그리고 뭐 마지막 라떼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, 그리고 또 이게 무언가 달리면서 하는 액션이 아니라 누군가를 찾아가고 여기서 탈출해서 누군가를 만나러 가고, 다들 용무들이 있기 때문에 어딘가를 벗어나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동선이 되다 보니까 어딘가에 가둬놓게 되고 갇혀있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게 아닌가. 근데 그걸 생각해 보면 모든 인물들이 어쨌든 여기서 이 삶을 좀 정리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욕구들과 욕망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디자인 되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정말 없었어요. 네, 촬영할 때 없었어요. 근데 촬영할 때는 그냥 뭐 찍느라 정신이 없어갖고, 찍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냥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열심히 찍었던 것 같아요. 저희 직원분이 현장에 갔는데 너무 추웠다고 하시더라고요. 언제 오셨는데, 언제? 그때 그 전기토. 그때 제일 추운 날이었는데. 그래요? 네. 제일 추운 날이어서 원래 그때 그 현정이 액션할 때 저는 맨발로 하기를 원했거든요. 맨발로 하기 원했는데 워낙 의상도 짧고 뭐 그런 상황이라 너무 추워서 저절로 빨리빨리 찍을 수밖에 없는. 네. 그래서 맨발 액션을 하고 싶었으나 도저히 이게 아무리 영화라지만 도저히 그 추위에서 맨발로 액션을 했다가 동상에 걸려서 다음 촬영에 지장이 있겠다, 뭐 이런 생각을 했었죠. 그쵸. 뭐 하나하나 뭐 다
아쉬우면서도 애착이 가기도 하고 뭐 이런데, 어떤 장면을 꼽아야 된다면은 그 현정이 수조에 갇힌 최 검사를 이렇게 시원한 욕 한마디를 하면서 쏘아 죽이는 장면이 있어요. 사실은 그게 뭐 그게 이 영화의 키 이미지였던 게 아닐까, 그런 한순간을 보고 싶어서 영화를 시작했던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, 실제로 촬영 현장에서도 엄청 여러 번 대사를 하는데, 이게 제가 오케이를 잘 내는 편인데 오케이가 잘 나지 않더라고요. 그리고 훗이 녹음할 때도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한 100번 했던 것 같아요. 그 대사 하나를. 그 장면이 이 영화의 출발선상이니까 그 장면이 너무 좋아요 이렇다기보다, 그 순간을 이렇게 방점을 어느 저 지점을 찍어놓고 이 이야기를 만들어간 거 아닌가,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. 볼 때마다 저는 기분이 좋아요, 그 장면 볼 때. 저도 욕을 잘 못하는데 누군가에게 정말 참았던 욕을 할 때 어떤 시원한 쾌감 같은 게 있잖아요. 그런 거 있지 않나? 네. 최근에 뭐 여성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, 그래도 조금은 더 클래식한 여배우 중심의 장르 영화, 그 안에서 이제 여성 캐릭터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섬세함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김혜수, 이성균, 이희준 세 배우의 명연기를 볼 수 있는, 그리고 거기에 곁들여서 적절한 액션도 가미돼 있고요. 그리고 뭐 영화를 만들면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. 영화를 보고 나와서 그냥 선선한 바람이 좀 불면 옷깃 한번 싹 세우고, 그러니까 영화에서 봤던 대사 한마디 그냥 살짝 재미삼아 따라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, 그런 영화가 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. 이거 정말 이게 제일 어렵더라고요. 생각하다가 미혹은 특별하다. 특별하다는 게 오래 전부터 혼자 가지고 있던 이 영화의 가제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, 특별하다는 게 단순하게 특이하다 뭐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정말 누군가에게 어떤 특별한 존재, 이 영화 안에 등장하는 사람들에게 각자의 입장에서 특별한 존재이고, 또 저에게도 제가 만드는 입장에서도 특별한 존재이다 보니까 미혹은 특별하다, 스페셜하다. 형식적으로 들리실 수는 있겠지만 뭐 시원하면서도 섭섭하고요. 뭐 어떤 부분 걱정되기도 하고, 어떤 부분 담담하기도 하고, 뭐 다양한 감정들이 있지만 뭐 혼자 좀 추스르고 있고, 이게 다 키운 자식 유학 보내는 기분 같은, 배 타고 떠나는, 잘 살아라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좀 사랑받았으면 좋겠고, 관객분들에게도 어떻게 다가갈지 모르겠지만 늦가을 초겨울에 조금은 씁쓸한 마음과 함께 그 인물들의 감정들을 한번 살짝 같이 들여다보는 그런 영화였으면 좋겠습니다.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미혹 화이팅!